여러분 안녕하세요. 맘스토리입니다. 어느덧 프랑스 자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8번째 영상에서 스티치를 놓을 도안을 인형 앞면의 원단에 모두 그려주었죠. 오늘은 먹지를 이용해서 리넨 원단 위에 도안을 옮기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자수를 놓을 거예요. 스티치 이름과 스티치를 연습할 21칸의 표를 인형의 뒷면 원단 위에 그려줄 거랍니다. 기본 스티치 20가지와 스티치마다 예쁘게 수를 놓는 꿀팁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도안이 워낙 크다 보니 트레이싱지처럼 먹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크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지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프를 붙인 곳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도안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철필로 아무리 꾹꾹 눌러서 도안을 그려도 원단의 먹지가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손만 엄청 아파요. 먹지의 광택이 더 많이 나는 쪽을 찾아서 원단과 맞닿도록 놓아야 도안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광택이 나는 이곳, 이 면을 원단과 맞닿도록 깔고 도안을 그리겠습니다. 먹지는 총 4장이 필요합니다. 도안을 그리는 중간중간 정말 많은 꿀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빠르게 편집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꿀팁들 찾아가면서 끝까지 봐주세요. 잘 그려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만 얼만큼 눌러서 그려야 잘 그려지는지 펜을 누르는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긁어내듯이 그려줍니다. 힘을 주고 도안을 그리다 보면 트레이싱 페이퍼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단이 두꺼울수록 힘을 많이 주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30수 추천드린 거예요. 여기서 비법, 도안의 선을 짧게 끊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리는 것입니다. 식물의 줄기나 잎사귀를 자유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자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모양자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꽃무늬를 그려준 것인데요. 동그란 모양대로 그냥 바로 찢어지네요. 괜찮습니다. 사실 작지만 알고 있으면 자수에 큰 도움이 되는 비법들이 이번 도안 속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도안을 그리면서 중요한 점은 그때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트레이싱 페이퍼가 바삭거리는 기름 종이의 형태라서 더 잘 찢어지는 것입니다. 프렌치넛 스티치를 놓을 곳인데 점을 찍듯이 힘있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 꽃 도안은 눈여겨봐 주세요. 올록볼록한 이러한 모양의 꽃잎들은 꼭 모양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꽃잎의 곡선들이 작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기가 어렵고 생각보다 예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안이 예뻐야 자수도 예쁘게 놓인답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그려졌네요. 이번에는 은방울꽃이 그려져 있는 왼쪽 부분 그려줄게요. 올록볼록한 모양의 꽃잎들은 모양자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예쁘게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죠? 반원 형태의 꽃잎 부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 부분을 자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그려볼게요. 비슷한 두께의 식물의 줄기도 어떤 스티치를 놓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직접 술을 놓을 때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곧 잎사귀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힘을 주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길을 만들어 주듯이 살살 그려주세요. 그 다음 짧게 끊어서 긁어주듯이 힘있게 그려주면 됩니다. 고양이 다리선 또한 그려줄게요. 저는 A4 사이즈의 트레이싱 페이퍼가 많아서 도안의 크기만큼 크게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요. 큰 사이즈의 트레이싱 페이퍼도 있으니까 아예 큰 사이즈를 구입해서 쓰면 훨씬 편리하겠죠. 발톱도 그려줄게요. 트레이싱 페이퍼는 기름 종이와 유사하고 흰색의 반투명으로 속이 은은하게 비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안을 옮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단점은 반투명이라서 도안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얇고 투명한 비닐에 포장이 되어서 오잖아요. 이 투명 비닐에 마커로 도안을 그려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명해서 도안이 잘 보이고 철필로 도안을 그릴 때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은방울꽃 잎사귀를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일부러 살살 그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도안을 다 그린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꽃 키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라늄 꽃을 제법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은방울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키우게 되면 여러분께도 꼭 보여드릴게요. 은방울꽃의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사랑의 꽃, 다시 찾은 행복 등 너무 좋죠? 꽃말의 의미도 너무 좋고 향기도 좋아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결혼식 부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수에도 예쁘게 응용해 볼 계획입니다. 고양이 인형목의 리본 그려줄게요. 영상 빠르게 편집하지 않고 제가 그리는 속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시간 내지 마시고 지금의 속도에 맞춰서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도안의 선만 그어놓고 그어진 선이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강하게 그릴 때 쉬워집니다. 먼저 그려놓은 선 위에 짧게 끊어서 다시 그리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목의 리본 도안은 다 그렸고요. 꼬리의 리본 쪽으로 먹지 새로 깔아 주었습니다. 고양이 등의 외곽선 도안 그리는 중입니다.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어서 붙인 곳은 두께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신경 써서 더 여러 번 강하게 그어주세요. 이번에는 복잡한 꼬리의 리본 그려줄게요. 복잡할수록 좀 더 힘을 주고 꼼꼼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안을 한번 그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부쩍 늘어 있을 거예요. 손으로 하는 작업에서의 작품 실력은 많이 하는 사람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기에 디자인적인 요소와 색감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겠죠. 꼬리 부분의 리본을 수 놓을 때는 리본을 먼저 수를 놓고 이후 고양이 꼬리선을 수 놓을 거예요. 도안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제법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을 먼저 그려주면 훨씬 쉽습니다. 짧게 끊어서 꾹꾹 누르면서 그려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꼬리 리본 완성입니다. 동그라미 도안은 될 수 있는 한 꼭 모양자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 나비 도안 그리는 중입니다. 어떤 스티치로 자수를 놓을지 궁금하시죠? 이 일자 모양들도 예쁜 나비가 될 건데요. 고양이가 나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자수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나비들도 모두 그렸고 도안이 원단 위에 잘 그려졌는지 먹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그려진 것 같은데요.